예, 먼저 김규환 육군참모총장에게 여쭙겠습니다. 자, 파주 포병부대 모의탄 폭발 사고로 벌써 10명의 군인들이 다쳤습니다. 저는 이것이 원인이 규명되어야 하지만은 인재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이번에 해당 폭발 효과 모의탄 2015년에 군에 납품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저장 수명하고 보관 수명을 보니까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장 수명하고 보증 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2025년이기 때문에 7년이나 지난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고 모의탄 로트하고 같은 번호의 모의탄이 4만 5천 발이 남아 있고, 그리고 수명이 초과한 훈련용 모의탄이 육군에만 20만 발이 남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예, 총장님, 수명이 초과했음에도 육군이 훈련에서 계속 이러한 탄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명이 초과한 탄을 계속 사용하실 예정이신지요? 아니면 탄을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신지 여쭙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원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장 수명 내를 초과한 탄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탄에 대한 것은 정기 검사를 통해서 계속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 가능했을 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근원적인 문제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연말까지 이 부분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폐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유관기관하고 지금 저희가 점검도 하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확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훈련용 모의탄이 2010년부터 17년까지 8차례에 걸쳐서 60만 발 정도를 획득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0만 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네, 이것은 교탄에 대한 소요 자체도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부분이 육군의 인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은 2021년, 2022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고, 그런데 이 조사 과정에서 육군의 탄학지원사령부에서 현 모의탄은 안전장치가 없다. 그래서 신규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냈다라고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운영상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이 지금 사고가 계속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교보제 중에서 저장 수명이 명확히 규정된 것은 3가지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저장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육군이 교탄에 대해서 주기적인 기능 시험으로 성능을 평가 관리한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대부분의 교탄에 대해서는 이 ASRP라고 하는 것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총장님, 사고가 계속되기 전에 육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교보제 탄약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노후 탄약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노후 탄약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보시는지요?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저희도 주안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손성락 공군 참모총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월 23일 날 KF-16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 났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외부 물질로 인한 앞바퀴 타이어 파손이라고 들었는데요. 총장이 현재까지 조사된 활주로 외부 물질 무엇입니까? 외부 물질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기체에서 떨어진 조각 또는 외부에서 들어온 돌 등의. 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외부 물질이 무엇입니까? 아직 그 부분은 명확히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활주로에 외부 물질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것이 기체 문제라고 하면은 더 문제는 큰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정확한 원인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만 비행 사고가 5건이 있었습니다. 네, 총장님도 조종사 출신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유례없게 1년에 5번의 사고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일단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서 공군에 일어나서 된 점에 대해서는 공군 참모총장으로서 깊은 유감과 또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네, 사과하시고 이제 원인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3월에 공군 포천 민가 오폭 사고가 있었죠. 저는 포천 현장에 2번 다녀왔습니다.
그 사고가 있은 이후에 오폭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원인을 조금 검증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때 뭐 조종사 교육이나 검증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원인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 많은 원인이 같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군의 인적 실수, 절차 착오, 지휘 체계 미확인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보다 종합적이고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를 잘못하면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로 끝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노후 장비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훈련 검증 체계도 보셔야 되고 조종사 기간 확립까지도 다 보셔야 합니다. 오늘 업무 보고 공군에서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매우 미흡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보강을 해서 다시 그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산재와의 전쟁, 우리가 그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매우 강한 의지를 보이고 계십니다. 저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국방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서 그 의지를 보여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발표하신 그 대책에 대해서는 초안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계획을 점검하고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간의 사건으로 이 사건이 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 후유증, 그리고 그렇게 상처 입은 군인에 대한 군대 제대 이후의 재발까지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방송국의 해군 사무총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사고가 발생 원인은 다양하게 있으나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부대 운영으로 특히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제적 사고 예방 활동과 밝은 병력 문화 조성을 통해서 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